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9월 초에 4, 5일 정도 방송을 쉬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이가 각 당 대표들을 예방을 할 때에 더불어당 이해찬 대표만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만나지를 않았고, 황 대표를 예방을 할 때에는 자한당을 뜻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갔다고 합니다. 윤석열이가 우파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어떻든 그 순간만큼은 윤석열이가 우파에 기순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지 한번쯤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비록 윤석열이가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정치인의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그 의미가 실려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옷 색상이나 넥타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 의미를 함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국 수사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김정은이에게 준 풍산개 새끼 6마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분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뉴스를 어떤 의미를 두고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뉴스는 그냥 흘릴 뉴스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준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다는 것은, 즉 김정은이의 생각과 사상을 전국에 보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이 풍산개를 보급하면서 문재인이는 평화의 염원을 담아서 보낸다면서 연평도에도 보냈습니다. 단순한 개의 분양이 아니고 분명히 그 상징성을 담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화는 김정은이의 사상과 북한의 체제를 따르는 평화가 아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준 것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정은이가 준 개의 분양이 아니더라도 문재인이가 무엇을 추진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고려연방제를 대선 공약에 넣어놓고 공공연하게 고려연방제를 추진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들이 추진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들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떻든 중요한 것은 현재 모든 권력을 재앙적으로 틀어쥐고 있는 그들이 그들의 뜻대로 나라를 몰고 나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결코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년 뒤에 대한민국이 고려연방제가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여러분이 이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들은 사생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이 목표한 대로 나라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야금야금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실상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아무런 준비나 대비도 없이 별다른 저항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30일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것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기지들을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니지요. 문제는 여러가지 절차상, 사정상 아직 반환하기까지는 시간이 2년 이상 남은 기지들이 많이 있는데 조기 반환을 하라는 그런 얘기는 속된 말로 방패라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니까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하자고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지소미아 파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파괴를 해버려서 중국이 이제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은 줄어들었다고 놀림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렸습니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미국에 이제는 차관 따위가 미국의 장관급 대사인 해리스 대사를 초치를 해서 더 이상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미국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다. 명예나 자존심을 짓밟히면은 목숨을 걸고 대결을 하는 것이 미국민의 자존심이라고 본다면은 미국이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이런 행동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지요. 해리스 대사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날의 행사를 다 취소를 해버렸겠습니까? 물론 본국과 다 의견 조율이 된 행동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NSC까지 열어서 드디어 주한미군에게 조기 이전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한미군 방패라는 의미라는 것을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겁먹은 개라고 했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조치들을 왜 겁먹은 개처럼 빨리빨리 못하는 것이냐는 김정은이의 질책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저들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일사천리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먼저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를 했지만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를 진행을 하고 일본 초계기의 레이더를 조사를 하는 등 만행을 저지른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회주의 동맹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미를 떼놓기 위한 계획된 조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이번에 화이트 국가 제외 조치를 안 했더라면 더 일본을 자극하는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눈치를 못 채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면은 기꺼이 일본의 손을 잡겠다는 이런 교활한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겠지요. 이제 일본에 이어서 미국에게까지도 본격적으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과 정면 충돌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이들이 지소미아 파기 등 미국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이상 미국이 대응을 안 하면은 미국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미국의 자극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미국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것을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따라서 어차피 북폭 시에 문재인의 도움을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도 이제는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크게 머지않은 시간에 미일의 연합보복이 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미국이 미워서 경제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호메이니와 차베스 때문에 미국의 경제제재가 가해진 것이지요. 제가 1월 31일 올린 영상에서 북폭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희는 폼페이오가 북한의 불량 행동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끔찍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거든 미국은 우리를 걸고드는 발언들로 우리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핵을 내려놓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었던 핑계를 증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한국이라는 지원군을 얻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큰소리 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격변기입니다. 문재인의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그 의지가 너무 강해서 우리나라도 문재인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나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큰 악재를 만나서 나라가 무너질 위험도 상당한 시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북폭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생활에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북폭과 문재인 때문에 부동산이 폭락을 하고 달러가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없는 분일지라도 담은 형편이 되는 대로 작은 금액이라도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